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3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대장동 관련한 재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라는 사람이 있죠.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 씨가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꽤 주목되는 증언입니다.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 2월 이때라고 하면 김용이 유동규한테 자, 지금 호남 지역을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을 요구했다, 뭐 하는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이기성 씨하고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 그리고 각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각서 내용을 소개하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서는 유동규 씨가 남욱하고 이기성 씨한테 요구를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 요지는 이런 거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는 일체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성 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분양 대행업자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데 그걸 대행하는 사람인데, 대장동 분양을 대행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4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전달을 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달하고 그게 일종의 담보금이 돼서 나중에 대장동 사업의 분양을 자기가 맡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을 주도할 때고, 그 이후에 대장동 주도권이 김만배 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후에 실제 대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분양 대행업자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그 대가를 내놓으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그 보낸 게 2020년 4월입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이 이런 거죠.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줬다, 뭐 하는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이 사실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기성 씨가 폭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거자금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때부터 압박을 해서, 그로부터 한 10개월쯤 뒤죠. 2021년 2월에 이기성 씨하고 남욱 씨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결국 거기서 발설하지 말라 하는 각서를 쓰게 된 거다. 이런 경위를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이 대화 녹취록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이기성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형은 여기서 이기성 씨가 아마 나이가 위 모양이죠. 동규형, 유동규죠. 동규형 쪽의 우산 안에 들어가. 이제 편 갈라서는 거지. 김만배 쪽과 갈라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김만배에게 던지고, 지사, 이건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고, 지사가 기스나면 안 되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유일한 리스크가 우리인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나하고 이기성이라는 그 형하고 유동규하고 뭐 이런 쪽에 발설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어제 재판에서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남욱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아는 것을 모두 폭로하면서 전쟁할 것을 우려해서 중재하려 한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이기성 씨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기성 씨는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싸우면 다 죽는다며 파국은 면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남욱을 설득했다고 들었다. 이 설득은 유동규 씨가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사가 이기성 씨한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기성 씨가 남욱한테 돈을 전달한 그 기간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2014년 6월이니까
이 시점과 일부만 겹치고, 그 다음에 이 씨가 2021년 첫 검찰 조사에서는 이 돈의 용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선거자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은 결국 나중에 만들어낸 말 아니냐는 식으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기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첫 조사 때는 큰 사건에 엮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서 가급적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쪽으로 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재판 얘기인데, 이걸 보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이기성 씨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뭐 이런 데에서 서로 이제 이익 배분을 가지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됐노라, 거기서 내가 얼마의 돈을 댔는데 왜 대가가 없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결국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선 자금 얘기,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자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폭로가 되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앞장서서 막고 다닌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봐야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왜 본인을 과거 뭐 행동대장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 막으러 다니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그게 2021년 2월까지, 여하튼 이 시점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2021년 9월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유동규 씨는 그 김용으로부터 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뭐 병원에 입원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유동규 씨는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열심히 본인이 앞장서서 뛰었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정진상, 김용이 계속 시켜서 유동규 씨는 이런 거를 입막음하러 다녔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만 하면 뭐 유동규가 뭐 어디로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김만배 씨 뭐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한테 남욱 설득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 초반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그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설명이 다 됩니다. 이제 흐름이 딱 맞죠? 그런데 그 후에 2021년 이제 12월이죠. 2021년 12월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죠. 이 극단적 선택 이후 직후에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이재명 후보의 그 태도 뭐 이런 거에 이제 실망을 하고, 이래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건 한참 뒤에 대선 끝나고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러면 유동규 씨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뭐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게 아니라 유동규 씨는 적어도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 그 수사 초기 때까지는 그 직전에 수사를 받기 직전뿐만 아니고 수사 초기 때까지는 완전히 함구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쭉 함구가 이어졌다.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검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팽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재명 보호에 앞장섰던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씨의 변심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 변심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제공한 거다 하는 대목이 이런 녹취록 어제 재판 같은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이기송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는 이런 데 엮이기 싫어서 그냥 웬만하면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진실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의해서 상당 부분 드러났으니까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재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이제 아마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이 재판이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8억 4,700 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뭐 그 명절 때 뭐 떡값 뭐 이런 걸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엮인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재선자금 뭐 이런 거로도 성남시장 재선자금 이런 거로도 받았다. 뭐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나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한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 진술 번복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